문제로 들어가자고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봤어요? 100페이지 맞아요?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은 뭐부터 배워야 될까요? 특례세율을 먼저 배워보자고요. 자, 칠판 한번 봐요. 특례세율. 세율의 특례죠. 중과 세율은 제목만 알아두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특례세율은 한쪽만 과세하는 거죠. 한쪽만 1번과 2번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옛날에 뭐만 과세하는 거다? 취득세만. 그럼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다? 2%만. 등기 안 하는 거.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간주 취득 등이 있겠죠? 간주 취득은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등기는 안 하는 거. 등기는 어디에서 세금을 걷는다? 등록 면허세에서. 자, 그 다음 이쪽은 뭐다? 옛날에 뭐만 과세하는 거? 등록세만. 그럼 등록세만 과세한다는 거는 취득세를 빼란 뜻이죠? 어떻게 뺀다? 전체가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뺀다? 2% 빼고 취득세 빼고 등기만 하라 이거지. 그래야 내 것이 되죠? 그럼 이쪽은 엄청 많아. 알아들었나요? 이쪽은 딱 정해져 있어. 몇 개? 7개. 왜 2% 빼? 2%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알아들었나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인 취득이니까 등기는 다시 하는 거예요. 딱 7개. 자, 프린트 들어갑니다. 프린트. 자, 왼쪽에 특례세율 완투가 나와 있네요. 참 여러분들에게 이거 할 때마다 미안한 감정을 가져요. 찾지를 못해. 어디 꼭 2페이지 펴놓고 방황해. 1번, 2번 찾았어요? 찾아야지. 자, 표준세율에서 뭐를 뺀다? 중과 기준세율 2%. 왜 빼? 2% 납부한 거니까 등기만 한다는 뜻이죠? 7개. 딱 7개 적혀 있잖아요. 환매등기 등등등 적혀 7개 적혀 있죠? 이거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위자료가 아니다. 뭐다? 재산분할. 왜 이혼당했어? 2% 부족해서 빼는 거야. 그리고 재산분할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입목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다? 2%만 내는 거. 무슨 취득? 개수등 간주취득. 그리고 무덤도 2%만 내는 거예요. 등기는 비과세 한다고요. 그리고 임시일 초가 뭐예요? 임시건축물 1년 초과하는 것. 그럼 초과하면 2%를 또 내는 거예요. 임시니까 등기 안 하는 것. 그래서 특례세율 완은 뭐다? 취득세만 내는 거. 옛날에. 그 다음 2번은 옛날에 뭐만 내는 거? 등록세만 내는 거. 이러다가 법이 바뀌어졌죠? 법이 합쳐졌잖아. 이렇게 딱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이쪽인지 이쪽인지. 여기는 취득세만 내는 거. 여기는 뭐다? 등록세만 내는 거. 됐죠? 자, 문제로 들어가자고요. 문제로 들어가요. 104쪽. 104쪽. 104쪽이 아니라 몇 쪽이에요? 자, 61번. 100쪽 61번. 별 하나 딱 붙이세요. 61번. 별 하나 딱 붙이세요. 과세표준과 세율을 같이 물어봐야 이렇게 복잡하게. 1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연부가 나오면 연부금액이다.
그럼 연부금액은 괄호 매회 총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개 플러스 계약보증금 포함. 괄호가 중요하죠? 그런 6가지가 아니잖아요.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그럼 신고가액은 시가평보다 크다 적다? 크다. 크니까 취득 당시 가액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번이 적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적다 그러면 첫 번째 지문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으로 바뀐다고요. 크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취득 당시 가액은 줄여서 뭐라 그래요? 신고가액을 뜻합니다. 따라오고 있어요? 자, 2번은 아까 했잖아요. 건축, 면적 증가네. 면적 증가는 두 글자로 뭐다? 중축.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세율을 물어볼 때는 간주가 아니라 원시로 봐요. 몇 프로? 2.8. 괄호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괄호. 신재축은 제외. 자, 환매 등기 나왔다. 이거 개인 간의 환매죠? 매도자, 매수자는 등기만 하라. 환매 등기.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했잖아. 옛날에 2% 냈으니까 등기만 하라. 그럼 이럴 때 법조문은 뭐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표준세율에서 2%를 뺀. 벌써 뒤에 틀렸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등기만 하라 이거지. 그럼 벌써 두 군데를 고쳐야 돼요. 중과 기준세율은 거 100분의 200은 2배예요. 벌써 틀렸네. 1000분의 20이죠. 2%니까 100분의 200 벌칙은 2배예요. 1000분의 20. 합판이 아니라 뺀. 환매 등기. 등기만 하라 이거지. 2% 빼고. 답이 몇 번? 3번.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면세점. 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잖아. 그럼 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꼼수 부리잖아. 어떻게? 분할 취득하잖아. 1월 달에 50만원, 3월 달에 50만원. 계속 세금이 없죠? 그래서 전후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몇 년 이내라면 1년. 포인트가 1년에 한 번 세금 걷겠다. 2년 하면 안 돼요. 한 건으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포인트는 1년 이내. 자, 그 다음 5번은 조례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이거 탄력세율이죠. 50%. 가감할 수 있다. 항상 숫자가 나오면 옆에를 확인해야 돼. 무슨 세율만? 표준세율만. 중과세율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표준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 자, 됐죠? 자, 그 다음 중과세는 조금 뒤에서 좀 이따 하고요. 자, 어디로 들어가는다? 출제되는 거. 자, 10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106페이지 73번. 106페이지 73번을 먼저 들어간다고요.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중과 기준세율. 옛날에 취득세 2%만 내는 거. 그럼 1번 면적 증가. 중축이잖아. 이 개수는 조심해야 돼요. 잘 봐요. 개수. 가액 증가가 있죠.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2%. 그러나 면적 증가는 표준세율 중축 2.8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가액 증가와 면적 증가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아까 면적 증가 중축 표준세율로 과세를 한다고요. 면적 증가 원시 취득으로 봐서. 그럼 가액 증가예요, 면적 증가예요? 면적 증가는 중축 원시 취득 2.8. 그럼 나머지는 다 2%짜리네. 2번 간주취득. 가액 증가, 과점주주도 간주취득은 2%만 낸다고요. 2%만 내요. 자, 그 다음 1년을 초과하는 임시견축물. 초과는 2% 또 내야 돼. 신규 취득이니까. 단 임시는 등기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하나 또 적어. 5번 무덤.
묘지, 무덤도 2%만 내는 거야. 2%만. 그럼 간주취득에다가 임시건축물 앤드 무덤은 2%만 낸다고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1번. 1번. 그래서 73번 별 하나 딱 붙여. 2%짜리. 2%짜리 토탈 6개예요. 출제되는 거. 간주취득 몇 개? 4개. 간주취득 4개. 그 다음 무덤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6개만 알면 답이 보여요. 이게 돼야 뒤에가 다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2% 빼는 거야 대부분. 자 74번 또 나왔네.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2%만 등기 안 하는 거 2%만 내는 거. 자 기억 나왔죠. 여기 보세요. 공유, 합유, 총유 원칙은 몇 프로야? 2.3. 이렇게 물어볼 때는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이야. 공유, 합유, 총유는 원칙이 표준세율이라고요. 알아들었나요? 근데 특례세율을 물어볼 때는 2%를 뺍니다. 왜 2%를 뺀다? 2% 옛날에 납부한 거니까. 등기는 안 했죠? 등기는 안 할 때는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2% 빼고 5대5 단순분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공유가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1을 더하고 특례세율을 물어볼 때는 1을 빼고 0.3만 낸다고요. 그래도 뭐를 물어보는 거야? 공유합유 총유는 지금 특례세율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2를 빼고 됐어요? 2를 빼고 등기만 하는 거. 그 다음 나왔다. 1년 초과는 2%만 내는 거. 등기는 안 하는 거. 임시니까 과점주주 2%, 가액 증가 2%. 그럼 2%짜리가 기억 빼고 다 내. 됐죠? 이렇게 봐요. 공유, 합유, 총유는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1을 더하는 거예요. 밑에를 물어볼 때는 2를 빼고. 왜 빼?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등기 안 한 거 2% 빼고 등기는 다시 하라 이거죠. 자, 그 다음 75번.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는 거. 2% 빼는 거. 왜 2% 빼? 2% 대부분 납부한 거니까 2% 빼고 등기만 해야 내 것이 되죠? 자, 박스 환매 등기 또 나왔다. 2% 빼는 거잖아. 왜 빼?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자, 그 다음 이거 또 나왔다. 니은 1년 초과는 몇 프로만 내는 거? 2%만. 등기 안 하는 거. 자, 나왔다.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 2% 빼는 거. 왜 빼? 2% 납부한 거니까. 그 다음 리을 봤어요? 나왔잖아요. 공유물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죠? 단순분할 5대5야 2% 빼고. 왜 2% 빼? 2% 납부한 거니까. 그럼 2% 빼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예? 니은 빼고 다 2% 빼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정답 5번. 자, 여기 보세요. 아직도 이해를 못해. 아직도. 이거 2%는 뭔 뜻이다? 옛날에 취득세만 내라. 뭐는 안 하는 거. 등기는 안 하는 거. 등기 대상은 등록면허세 내는 거예요. 뭐가 답이다? 간주취득. 무덤 1년 초과. 그 다음 여기는 2% 빼잖아. 그럼 뭐를 빼는 거야? 취득세 빼고 뭐만 나는 거다? 등기만 하는 거. 그래서
2%만 납부하는 게 있어요. 등기 안 하는 거. 여기는 2% 빼고 등기는 해야 내 것이 되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76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요에도. 자, 여기까지만 하면 대부분 돼요. 자, 뭐를 물어봐? 2% 빼는 거. 2% 뺀다는 뜻은 뭐다? 등기는 다시 하는 거. 왜 2% 빼면은 등기는 다시 해야 내 것이 되지. 자, 상속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상속 양다리 걸쳐 있죠? 이렇게 농지 이렇게 물어보면 2.3이야. 왜를 물어보면 2.8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이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감면 대상 농지 농민이 받았지? 감면하라. 몇 프로를? 2% 깎아줘라 이거지. 그 다음 왜? 대표적으로 뭐다? 1가구 1주택. 누가 받은 거야? 무주택자가. 우리 아버지잖아. 계속 기억나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빨리 이 파트를 지나가야 돼. 야,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잖아? 무주택자야. 2% 빼고 0.8. 그래서 요렇게 물어볼 때와 요렇게 물어볼 때는 다르다. 세율이. 감면 2% 빼고 등기만 다시 하라. 우리 부모님도 이거 받았으면 2% 빼고 등기는 해 아버지께 되죠? 0.8만 부담한다고요. 그래서 상속은 1번, 2번으로 반드시 나누어서 정리해야 돼요. 자, 상속 어떻게 물어봐? 1가구 1주택. 무주택자가 받았지? 2% 빼고 몇 프로만 낸다? 0.8만. 0.8만. 자, 그 다음 공유 2% 빼야지? 왜? 특례세율 물어보니까 괄호가 중요해요.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그럼 5대5야. 초과하면 2% 또 내야 돼. 초과하면 표준세율로 갑니다. 아니었다. 자, 그 다음 3번 건축물의 이전. 이전이잖아. 2% 빼지? 왜 2% 빼? 건축물 옛날에 2% 냈잖아. 그럼 이전했다고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그럼 이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대로 옮겨. 그럼 이전했잖아. 뭐는 다시 해야 돼? 이전했다고 등기는 다시 하는 거예요. 이 뜻은 뭐다? 2% 빼고 등기는 다시 하라 이거지. 그 다음 가액이 초과되면 항상 초과되면 새로운 취득 무슨 세율로 과세하라? 표준세율로. 이렇게. 그럼 가액이 어떻게 됐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이전이 나오면 무조건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쪽은 2% 빼고 등기만. 이쪽은 2% 더해서 표준세율로. 무조건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야.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대로 옮겼잖아. 왜 2% 빼? 왜 2% 빼? 아, 건축물 2% 냈잖아 옛날에. 자, 그 다음 제3분할 또 나왔죠? 2% 빼고 내 걸로 만들려면 뭐는 다시 해야 돼? 등기로. 절대 유의자료 하면 안 돼요. 유의자료는 표준세율이에요. 그 다음 개수 나왔네. 가액 증가야 면적 증가야? 가액 증가야 면적 증가야? 가액 증가는 2%만 내는 거죠. 간주취득. 면적 증가는 중축 표준세율로 가요. 특례세율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답이 몇 번? 5번. 5번이에요. 5번.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자, 78번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와요. 가장 낮은 거. 가장 낮은 거예요. 이것도 별 하나 딱 붙여요. 78번. 가장 낮은 것. 자, 환매등기. 환매등기잖아. 그럼 2% 빼는 거죠? 2% 뺀다고만 생각해. 몇 프로는 알 필요도 없어. 알아들었어요? 2% 빼. 가장 낮은 거. 그 다음 2번 상속 1가구 1주택도 2% 빼는 거야. 그 다음 레저 시설도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2%만 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2%만 내는 거라고요. 2%만 내는 거.
자, 상속이다. 뭐다 이거? 감면대상 농지. 2% 빼는 거야. 2% 빼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신탁법에 따른 신탁.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이전했죠? 그럼 이거는 표준세율로 가. 4%로 아까 유상으로. 4%로 가는 거야. 4%. 가장 낮은 거는 몇 프로예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4번. 이 3번은 1번은요. 이거 사고 파는 거는 4%잖아. 2를 빼니까 2%로 간다는 뜻이에요. 1번. 환매 등기는 뭐다? 판 거를 다시 취득했죠? 그럼 원래 4%짜리잖아. 그럼 2%를 빼니까 1번은 2%. 그럼 가장 낮은 거는 몇 번밖에 없다? 4번. 그리고 5번은 유상으로 보는 거예요. 유상으로. 답은 몇 번? 4번. 자, 그 정도만 하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아웃라인만 한번 잡아보죠. 무슨 세율? 지금부터는 중과세율. 제목 보고 암기하라 그랬어요. 중과세율. 자, 중과세율은 몇 가지로 나눈다. 타이틀이 세 가지예요. 한 장짜리 들어갑니다. 한 장짜리. 이거 중과세율 나와 있다. 비과세 밑에 나와 있죠. 왼쪽에 1조. 자, 괄호 시커먼 거 나와 있어요. 같은 취득 물건이 되어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 높은 거. 그래서 이 지문은 취득세만 쓰는 지문이에요. 왜 취득세를 쓴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자, 첫 번째 사치. 자,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사치 풍조 억제를 위해서 표준세율에 몇 배를 납부한다? 4배. 사치 4배. 꽉 잡았잖아요, 이거?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기준세율의 4배니까 몇 프로와 똑같다? 8%. 배로 물어볼 때는 4배, 퍼센트를 물어볼 때는 8%를 더한다. 거기 4배 나와 있나요? 4배 나와 있잖아. 그럼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5개. 별, 꼴, 고고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뒷글자가 기억이 안 나면 요약집을 봐야 돼요. 자, 단 사치성 재산에서 이번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알고 가야 돼요. 고급주택은 얼마가 넘어가는 거야? 시가 표준액으로 6억 초과. 근데 6억 초과는 어디에는 안 붙어요? 에스컬레이터는 안 붙어. 6억 넘어가므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는 6억이 안 넘어가요. 자, 그 다음 제목 보고. 과가 뭐다? 과가. 과밀억제 권역. 공장 신증설이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사치의 절반이지 2배. 출발이 뭐라고요? 과가. 과밀억제 권역의 수도권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또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사치의 2배. 절반. 그럼 2배는 몇 프로와 똑같다? 4%. 자, 그 다음 2번에는 대도시. 대도시에 아까 설명했죠? 법인 등기할 때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분은 뭐다? 표준세율에 3배에서 2배를 뺀다. 왜 2배를 빼? 그래야 종전과 똑같이 되죠? 대도시로 딱 나오면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 암기. 자, 근데 여기 보세요. 2번, 3번이 중복되죠? 중과세가 중복되면은 따로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합쳐야죠? 과밀억제권과 대도시의 중과세가 동시에 중복되면 어떻게 합쳐버린다? 표준세율의 3배로 합칩니다. 그래야 똑같으니까. 그래도 과 플러스 대. 동시에 중복됐을 때는 어떻게 끝내버린다? 표준세율의 3배. 이렇게.
단 무슨 업종?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은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형 업종은 중과 안 해요. 중과 제외 업종이 있어. 잠깐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치에서는 딱 하나 이번에 알아야 될 거는 뭐만 정확히 알아라? 고급 주택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한 문제만 딱 풀어볼게요. 자, 고급 주택의 범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절대 세법은 너무 복잡한 걸 배우면 안 된다고요. 어차피 몇 개 맞으면 된다. 10개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고급 주택의 범위. 자, 65번 102쪽 65번 별 하나 딱 붙여요. 102쪽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65쪽 꼭대기 별 붙였어요. 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사치를 얘기하죠. 시험은 4배라고 안 나와요. 분수로 나온다. 사치 4배를 합한 고급주택을 물어보네. 그럼 1번은 그럼 고급주택이 되는 사례는 몇 가지가 있어요. 토탈. 그래서 세법은 뭐와 뭘로 나눈다? 단독주택과 공동으로만 구분해요. 세법은. 그럼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사례는 4가지가 있잖아. 그럼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사례는 2가지가 있어요. 토탈 6개. 6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에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라고요. 자, 첫 번째 뭐다? 연면적. 연면적 기준은 뭐다? 331 초과 and 9,000 초과 and 6억 초과. 9억 하면 안 돼요. 6억 초과. 꼼꼼히 살펴야 돼요. 331은 연면적이다. 연면적 따질 때 괄호를 조심하자. 주차장 면적은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세법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면적 제외. 안으로 들어와라. 연면적 계산할 때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9천만 원 초과는 토지 가액이 아니라 건축물 가액이라고요. 그리고 6억은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 무슨 가액이야? 시가표준액. 6억은 실지 취득가액 하면 안 돼요. 시가표준액. 6글자로 뭐라 그래요? 6글자로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액 합친 거. 그 다음 4글자로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5글자로 시가표준액. 6글자로 개별주택가격. 4글자로 공시가격. 실지 취득가액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자, 순서대로 안 할게요. 2번은 뭐다? 대지면적입니다. 몇 번에 나와 있다? 대지면적 몇 번 나와 있어요? 4번을 먼저 하자고요. 대지면적은 662 초과. 4번을 먼저 해요. and 똑같아. 대지와 연면적 정리 잘하고요. 4번을 먼저 했다고요. 대지면적 662 and 9,000 and 6억 초과. 그 다음 여기에도 충족이 안 되면 이제 시설 갖고 따지죠. 시설 단독주택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는 뭐다? 9,000 안 따져. 다 9,000 넘어가니까 단 시골집은 쌀 수도 있으므로 6억은 따집니다. 엘리베이터 나와 있나요? 엘리베이터 몇 번에 나와 있어요? 2번에 나와 있잖아. 엘리베이터. 그리고 괄호 조심해야 돼요. 적재하 중이 200km 이하는 항상 제외. 그래도 고급 주택을 물어볼 때는 다 괄호는 제외야. 포함이 하나도 없어. 다 제외야.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200km 이하는 일반 주택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뭐가 안 붙었어? 6억이 안 붙어야 되잖아. 그럼 읽는 순간 2번이네.
6억이 붙어야 돼요. 6억은 어디에만 안 붙어?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 수영장은 다 사치야. 다 9천 넘어가고 다 6억 넘어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헷갈리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사치다. 몇 번이에요? 답은 2번이라고요. 6억이 안 붙었지? 그래서 5번을 먼저 했잖아 제가. 항상 공동주택 제외, 단독주택에만 따지는 거예요. 과로는 무조건 제외라고요 다. 6, 7 에스컬레이터 금액과 무관하게 전부 사치다. 절대 5번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단독주택은 4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다. 자, 그 다음 공동주택은 숫자만 알면 돼. 무슨 주택? 단층형. 단층형은 245초가 전용면적이죠. 항상 연면적 중에 공용면적을 제외하면 전용면적 갖고 따지는 거예요. 나왔잖아 그 245. 그 다음 복층형은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은 뭐다? 274 초과. 그리고 9천은 안 따지죠? 다 그 대신 6억은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245초가 274초가 몇 번에 있다? 3번 같이 나왔다. 245초가. 그리고 과로는 무조건 제외야. 자, 중요한 거는 뭐다? 단층형은 뭐라고요? 245. 복층형은 뭐다? 274. 절대 9천이 들어가면 안 돼요. 숫자만 보고 답을 쓰라고요. 그리고 엔드 얼마는 붙어야 돼? 6억 초과. 이게 지방세에서 고급주택의 범위예요. 자, 여기 보세요. 9천은 어디에만 들어가? 연면적, 대지면적. 9천 안 들어가요. 그 다음 6억은 어디에만 안 들어가? 에스컬레이터. 숫자. 이거. 그러면은 잘 봐요. 취득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어디에서 출제가 된다? 재산세.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 이렇게. 여기에서 출제되면 여기서 출제되잖아요. 여기서 뭐를 물어봐? 세율. 자, 재산세 세율은 뭐다? 0.1에서 0.4. 4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이유는 종부세로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고급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에요. 4%로 과세한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일반 주택처럼. 여기도 복잡한데 벌써 일로 넘어왔네. 이거 여기서 출제 안 되면 여기서 5번 출제됐어요.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4%다 틀려요. 별장이 4%예요. 재산세에서는 알아들었나요? 별장도 주택이잖아.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4%로 과세했으므로. 그래서 별장이 4%예요. 고급주택은 이렇게 간다. 그럼 어떻게 출제돼? 재산세에서는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틀려요. 별장만 요렇게. 그 다음 팔아먹잖아. 팔아먹어. 고급주택을 팔아먹어. 그럼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따져?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팔아먹을 때는 실거래가액으로 따져요. 9억. 왜 여기는 6억이고 왜 여기는 9억이야? 왜 숫자가 달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실거래가액이지? 예? 그럼 이거는 공시가격이잖아. 시세의 7, 80%. 그럼 7, 9, 63.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거 양도세에서 배워요.
그럼 세금 어떻게 계산해요? 9억 초과만 과세. 9억까지는 뭐다? 9억 이하는 뭐한다? 비과세. 팔아먹을 때는 그렇게. 자, 오늘은 취득세에 충실하자. 다 배워요. 뒤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자, 그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65번. 별 딱 붙였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105쪽 71번. 105쪽 71번 보자고요. 자, 대도시. 대도시잖아. 중과하죠? 중과세율 한번 적어봐요. 대도시. 나 두 번 가르쳐줬어. 대도시로 출발하다. 원칙은 중과하잖아요. 한번 적어봐요. 암기. 암기력 테스트. 대도시. 출발. 출발은 아무리 못 적어도 표준세율보다는 많이 거둘 거 아니에요. 네 글자를 적어놓고 고민해야죠. 중과세는 표준세율 적어놓고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이렇게. 표준세율보다 많이 나오니까. 단 무슨 업종? 도시형 업종은 중과를 안 합니다. 불가피한 업종이 도시형 업종이에요. 그럼 이런 게 은행업. 은행도 돈 찍는 공장이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이런 거. 첨단 기술업종, 건설사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유통산업, 물류터미널 이런 업종들은 은행에 이런 업종들은 도시에 필요하잖아요. 이런 업종을 우리는 중과 제외업종, 도시형 업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 자, 칠판 보세요. 토지, 건축물을 취득합니다. 그럼 취득세 납부해야죠?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면 취득세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세율로? 무슨 세율로? 항상 원칙이 무슨 세율? 표준세율로 납부를 해야 돼요. 60일 이내에. 여기까지는 맑게 알아들었죠? 60일 이내에. 그래서 이제 납부했어. 근데 중축 5년 이내에 중축 등을 통해서 이게 뭐가 돼버린 거야? 중과세 물건이 되죠? 물건이 되면 취득세를 낮은 걸로 추징한다, 높은 걸로 추징한다. 높은 걸로 추가 징수한다고요. 추가 징수. 그래서 추가 징수합니다. 추징. 그럼 5년 이내죠? 그럼 뭐를 추징할까요? 토지도 있고 건축물이 있잖아요. 건축물. 그래서 5년 이내는 뭐다? 왜 5년을 써요?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원칙이 5년이에요. 그럼 추징할 때는 전부 추징합니다. 둘 다 추징한다고요. 부동산 전체가 이걸 추징해요. 어떻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00만 원 납부했어. 근데 이거 이해로 계산해야지 500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럼 추가 징수는 얼마 추가 징수해야 돼요? 이미 납부한 거 빼고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잖아요. 이미 납부한 거 얼마 빼? 100만 원 빼고 100만 원 뺄 때 가산세가 있다면 뭐다? 제외. 그럼 추징 금액은 얼마다? 400만 원. 이게 법이 바뀌었다. 며칠 이내에 추징한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작년까지는 30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중과 물건이 됐으면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엔드 뭐다? 신고 납부. 그리고 뭐를 추가 징수한다? 전체. 둘 다. 근데 5년 지나면 5년 지났잖아. 그럼 제척 기간이 지났죠? 중축 등을 했어. 예를 들어서 5년 지났잖아. 그럴 때는 뭐만 추징한다? 토지는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증가되는 뭐만 추징한다? 건축물만. 자, 5년 이내에 중과 물건이 되면 둘 다 추징의 이유는 제척기간 안에 들어있으므로.
그 다음 5년 지나서 중축 등을 해서 중과 물건이 됐죠. 그럼 땅은 과세를 못해요. 이유는 납세할 의무 소멸, 증가되는 건축물을 중과세율로 추징합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좀 쉬었다 하자고요. 자, 105쪽 72번. 72번. 자,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것도. 자, 다음은 취득세 세율 적용이다. 틀리 1번. 자, 나왔다. 포인트가 5년 이내. 제척기간 안에 들어있네. 5년 이내. 5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세 대상 해당하는 경우, 자, 5년 이내 중과세 물건이 됐다는 거죠? 추징하되. 뭐를 추징한다? 증가한 가액. 틀렸죠? 토지 건축물 전체 가액을 추징한다고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증가되는, 이거는 5년 경과가 돼야 맞는 지문이에요. 5년 이내니까 토지 건축물 전체를 추징합니다. 전체 가액을. 그래서 5년 이내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부동산, 토지 건축물 전체 가액에 대해서 추징한다. 이렇게. 토지 건축물 전체 가액이 꼭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이거 중축 5년 경과입니다. 왜? 법조문이 5년 이내니까 1번이. 그럼 5년 지난 거야. 그럼 5년 지났으니까 토지는 납세할 의무가 소멸되어 뭐만 나왔다? 증가되는 건축물만. 그러니까 5년 이내는 둘 다 추징하고 5년이 지나면 토지가 나오면 안 돼요. 증가되는 건축물만. 맞는 지문이죠? 둘 다 증가되라면 틀린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3번 지문 정리. 포인트가 뭐다? 공장 신증설에는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신증설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같으면 신증설자가 내지. 다르면 법은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줄 소유자가, 신증설자가 하면 안 돼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걸로 본다. 이 신증설자는 세입자예요. 세입자, 이름만 빌려서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라고요. 소유자가 낸다, 주인이. 그리고 신증설은 항상 몇 년 이내만 중과한다. 중과세 제척기간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신증설해야 돼요. 포인트는 뭐다? 5년 경과. 제척기간이 지났잖아. 그럼 중과세 제척기간도 5년이에요. 5년이 지나면 중과세를 못합니다. 표준세율로 가겠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과 안 한다 이거지. 자, 그 다음 4번은 아까 했잖아요.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거 맞고. 자, 그 다음 5번은 취득세는 딱 저거 물세입니다. 사람 안 봐요. 취득세는 물세. 한 명이 취득하든 여러 명이 취득하든 시차를 두고 취득하든 물건이 중과세 물건이면 중과세 적용한다. 물세니까. 잔금이 끝나면 중과세 해야죠. 그래서 72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몇 번? 1번. 1번이잖아요. 자, 칠판 보세요. 세 번째 시간 뭐 배웠어요? 세 번째 시간 뭐 배웠어요? 뭐 배웠냐고요? 특례세율, 중과세율. 이번에 출제 예상은 뭐다?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이에요. 외우지 말고 2% 빼라는 얘기는 등기는 다시 하라. 그래야 내 것이 되죠? 2% 빼는 거는 취득을 빼고 등기만 하는 거예요. 몇 개 있다? 7개. 그 다음 2%만 과세한 거는 뭐다? 취득세 2%만 내라. 등기는 왜 과세를 안 해? 등록면허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 빼는 거 7개가 있고 2%만 과세하는 거 간주 취득 등이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 오늘 1시 45분에 끝날게요. 잠깐만 쉬고 하자고.